아직도 인테리어 하시면서 사기당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인분들이 몇 분이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전달 드리려고 나오셨습니다. 저는 유온 디자인에서 L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제 지인들이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인터뷰차 나왔습니다. 저도 대략 얘긴 듣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했는지가 비슷하지만 좀 다르더라고요. 그 내용을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지인이 그때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과도하게 금액을 많이 입금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연락을 했는데 지인이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 이랬더니 공사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거예요. 카톡 내용까지 이제 저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수법이 처음부터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것처럼 말을 한 다음에 사모님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거를 당일날 그렇게 통보를 하는 식으로 계속 미루더라고요. 이 지인분은 한 3번 정도를 믿고서 계속 알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공사를 한 반도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사기를 당한 거죠. 그럼 아예 그냥 공사를 못 끝내고 도망친 거예요? 네,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도 진행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기를 친 분이 약간 정당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? 나는 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다. 그런 게 카톡에서 다 드러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쉽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이거 돈 받기가 쉽지 않다.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또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봤더니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얼마나 사기를 당한 거예요? 그거는 지방 아파트였어요. 세입자용 수리로 하는 거라서 그래도 큰 금액이죠. 1,000만 원 정도? 그 정도 이제 사기를 당하셨죠. 그분 말고 또 다른 분도 사기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도 똑같이 같은 그런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서 이제 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수법이 똑같아요. 공사를 100% 진행을 안 하고 중간에 이제 튀는 거죠. 이 아파트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 아파트 맡기기만 하고 가서 보질 않잖아요. 공사가 다 됐거니 하고서 내려가 봤더니 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. 맞춰야 할 기간에 안 하고. 이분은 좀 적극적으로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블로그랑 카페랑 거기에 이제 실명을 거론을 해가지고 이 사기꾼 잡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글을 막 올렸어요. 재밌는 게 그 사기꾼이 그 글을 봤나 봐요. 이분 것만 입금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. 결국엔 다른 분들은 아직도 못 받았겠네요. 그쵸. 아직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사기꾼들도 그렇게 인터넷상에 자기 신상이 드러나거나 그런 거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좀 웃기네. 그분은 계속 앞으로 사기를 칠 건데 사기 치는데 불편하니까 그걸 내려주면은 너 거는 주겠지만 나는 계속 사기를 칠 거다 이런 거네요. 저의 지인들이 당한 피해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대표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. 아직도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.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고 욕도 먹고 뭐 이런 거 같아서 좀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이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금액대가 작으면 상관없는데 인테리어 할 때 면허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. 이 업종도 면허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잘 확인을 하시는 분도 없고 있어야 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면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실내 건축 공사업이라는 게 있어요. 나라에서 지정을 한 거고 이런 업종을 하려면 면허를 따야 되고 그 면허를 따려면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. 이 면허는 제 개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있는 거예요. 조건이 충족되면 이 회사가 그 면허를 딸 수가 있고 그 면허를 가진 사람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사기가 발생할 소지가 좀 매우 크거든요. 실내 건축 공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1억 5천이 필요해요. 그 다음에 그 자본금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공제조합에 또 출자를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무실에서 기술 능력이 있는 정직원을 2분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. 이 면허가 있어야만 1,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. 간단한 뭐 보수공사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건 사실 괜찮거든요. 어쨌든 1,500만 원이 넘어간다면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거기에도 등록된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. 혹시나 해가지고 몇 군데를 봤는데 대부분 없는 거예요.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. 1,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당연히 막 억 단위 공사들의 포트폴리오거든요. 포트폴리오는 멀쩡한데
면허가 없어. 얘는 불법이에요. 그 불법인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왜 문제가 되며 면허가 있으면은 어떻게 안전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저희가 자본금을 갖고 있다는 거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. 자본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공제조합에 또 돈을 맡겨놓은 거예요. 나는 이제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어. 사기치고 도망가면 이 돈이 날아가는 돈이에요. 그리고 이 면허는 구청이나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이 1억 5천 이하로 떨어지면 면허가 날아가요. 이 자본금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또 나가게 되면 이런 또 면허가 날아가요.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만 면허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. 주변에 저희처럼 인테리어를 하시는 선량한 업체들을 따져봐서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가 있으니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팀장님, 그 아까 말씀 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확인을 하셨나요?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확인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냥 면허가 있냐로 오시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 이 면허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키스콘이라는 사이트인데요. 키스콘 들어가서 바로 그냥 첫 화면에 쳐보면 돼요. 예를 들면 그냥 저희 회사 해보겠습니다. 유온 서울 해보면 딱 한 업체 나오거든요. 그러면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. 주식회사 유온, 제 실명, 그 다음에 어디에 있고 전화번호 있고가 그냥 바로 뜨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 되고 진짜 10초면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그 금액적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팀장님, 아까 그분들 너무 처음에 많이 주셨다고 했잖아요. 저희 유오는 계약금 300 받고 착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착수금을 받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착수하기 전에 공사 금액의 반 이상을 요구한다. 뭐 이러면은 의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 두 번째로는 견적 금액이 너무 싼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정찰제로 받고 비율로 치면은 거의 한 3% 밖에 안 받거든요. 3%를 받고 난 다음에 이미 일을 다 진행하고 공사 시작하는 날 30%, 또 2주 후에 30%, 4주 후에 30%, 그다음에 공사 마지막 날에 10% 이렇게 받고 있어요. 뒤로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. 이거 물론 업체마다 다릅니다.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고객님들도 공정이 진행되면서 돈을 당연히 드리는 게 맞고, 아까 얘기 주신 대로 일단 공사 시작하는데 막 70%, 80% 받고 시작하면은 도망가면은 그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. 저희가 종종 고객님들이 좀 딴 데보다 비교 견적했을 때 좀 비싼데 라고 하는 얘기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희는 가견적이어도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을 드려요. 그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그 금액이 그렇게까지 막 변동되진 않거든요. 간혹 어떤 업체들은 일단 싸게 일단 오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막 올리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. 비교인데 싸니까 일단은 계약, 근데 갑자기 막 올리고 올린 금액을 많이 받고 그리고 도망가고,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떤 식으로 입금받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너무 터무니없이 싼 것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정확한 공정표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리 이게 턴키로 업체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사가 이미 공유된 공정표대로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그 공정표 샘플인데요, 어느 정도 좀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. 주요 공정들이 있어요. 철거 끝나면 목공을 한다든지 타일 필름을 한다든지 하는 주요 공정들이 있거든요. 그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공정에 대한 사진과 진척도를 공유를 드리고, 변경사항이나 이슈사항이 있으면은 못 오시더라도 카톡이나 전화로 내용들 공유받고 서로 조율을 하거든요. 소통이 잘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. 솔직히 사기꾼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사기꾼한테 안 당하려면은 내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숙지하시고 이제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일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알고 계셔도 한 99% 정도는 사기를 안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. 사기 당하고 난 다음에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